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위기에 빠진 한국인의 면역력을 구하라. 한국인의 면역력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면역력은 뭘까요? 면역이 왜 필요할까요? 면역력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외부와 소통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외부의 소통은 대화도 있고 말을 나누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인간의 어떤 생체 활동 자체가 외부와의 소통입니다. 호흡을 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을 하고, 먹어서 음식물을 소화하고 흡수하고 배설하면서 인간의 생체 활동을 이어갑니다. 따라서 외부와 소통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인간은 죽었다는 거죠. 근데 이 소통 자체는 문제가 있죠.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도 소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 가지 잡음이나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많은 것처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다 보면 그 소통 중에서도 유쾌하지 않은, 건강하지 않은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먹을 때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음식의 독소, 병균, 바이러스, 세균, 중금속 같은 것들이 소통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얻어지는 필연적인 부산물이고, 우리가 호흡을 할 때도 우리 공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세균이나 바이러스, 그 다음에 독성 가스 같은 것들이 우리의 건강을 끊임없이 위협합니다. 따라서 이 면역,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가지 세균이나 바이러스, 독소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면역력이 매우 위험해졌어. 풍전등화의 위치까지 왔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면역이 떨어진 증거를 볼까요?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가 4월인데요. 4월 하순에 넘어가는 지금도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A형 독감이 유행했고 지금 B형 독감이 아직까지도 산발적으로 대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의사생활 20년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4월에까지 독감이 이어진 경우는 거의 처음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노로바이러스나 로타바이러스 같은 장염이 이제 여름철에만 창궐하는 것이 아니라 사계절 내내 창궐하고 있고, 또 제가 처음에 의사생활을 할 때와 가장 차이가 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질환은 50대 이후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호발하기 때문에 50대 이후에 예방접종을 하라고 권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20대와 30대에도 빈발하게 호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이 예방접종 맞으러 오겠다고 한다면 맞지 말았고 권고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은 전형적인 기회감염이죠.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우리 몸속 신경절에 숨어있던 수두바이러스가 다시 리액티베이션, 재활성화되면서 우리 몸에 염증, 여러 가지 치명적인 신경성 질환을 일으키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현대인의,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면역력은 매우 위험한 상태.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현대의학 기술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을 지키는 건강관리 측면에서의 불안정성은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과연 이렇게 된 이유는 뭘까요? 저는 한 3가지의 오염과 더불어서 내적인 요인을 찾는데요. 처음으로 보면 대기오염, 해양오염, 토양오염, 이런 오염을 통해서 수많은 독성적인 물질들이 우리 내부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막아주는 영양소와 미네랄도 결핍된 상태에서 섭취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해양오염 중에서 요새 부각되고 있는 게 환경오염도 있지만 미세플라스틱, 그런 것도 우리 몸에 들어와서는 면역력을 교란시키는 엄청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한국인은 유사 이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죠. 이 스트레스가 많으면 이 스트레스 자체는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대거 방출시키면서 이 활성산소가 면역세포를 공격하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거죠. 더불어서 이제 밤과 낮이 바뀐 생활, 생체 리듬의 파괴 자체는 호르몬 자체가 면역력을 지켜주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는 것들. 이 호르몬, 이 생체 시계가 잘 돌아갔을 때 자율신경계,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밸런스가 맞을 때, 낮이 낮답고 밤이 밤다울 때 호르몬이 활성화가 되면서
그것이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생활의 불규칙성 역시 굉장히 큰 문제죠. 자, 이렇게 우리 몸속의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치명적인 어떤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요. 면역력의 문제는 두 가지로 나타나죠.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면역력이 저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뭐 많이 생긴 질병이 감기, 장염, 뭐 여러 가지 폐렴, 뭐 대상포진 이런 질환들이 생기겠죠. 두 번째는 면역력이 혼란스러워지면서 이거를 이제 뭐 면역력이 가다잡고 볼 수 있는데 필요 없이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그러니까 R을 아군과 적군을 이제 구분하지 못해서 자기 어떤 아군을 계속 공격하는 상태,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둘 다 뭐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자, 면역력의 저하, 면역력의 가행으로 인한 자기 세포의 공격은 바로 우리 몸속에 내재하고 있는 만성적인 염증입니다. 우리 몸에 만성적인 염증이 있으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우리 면역세포가 이것을 계속 공격하다 보니까 면역력 저하, 면역력이 피곤한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또 아직까지 살아있는, 기능이 살아있는 면역세포들은 아, 우리 몸에 계속 염증이 있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가민해지고 예민해지면서 오히려 이제 적군만 공격해야 되는데 이 예민해진 혼란에 빠진 우리 면역세포들은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적 상태까지 일으킨다는 거죠. 따라서 면역력을 지키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우리가 면역력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들, 병균이나 바이러스들을 막아내는, 그리고 위생을 잘하고 이런 것들 차단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혈액 속에 들어와 있는 만성적인 염증을 줄이는 것입니다. 자, 몸속에 있는 만성염증에 이르는 노폐물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중금속이죠. 중금속은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섭취하게 되는데 우리가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중금속을 배출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더불어서 이 중금속을 밖으로 배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게 식이섬유, 풍부한 채소 섭취인데 채소 섭취가 부족할 때는 중금속 우리 몸속에 차근차근 쌓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만성염증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활성산소이죠. 활성산소는 두 가지 요인에서 가장 크게 발생합니다. 첫 번째, 만성적인 가로가 있으면 활성산소는 많이 분비되죠. 두 번째, 화나 분노, 걱정과 같은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이 활성산소 자체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만성염증의 진원지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금속, 활성산소와 더불어서 우리 혈액 속에 가장 강력한 염증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바로 당과 기름이죠. 따라서 당뇨가 있거나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 그것 자체 우리 혈액 속에 필요 없이 많은 당이 돌아다니거나 필요 없이 많은 중성지방과 같은 기름,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 그것 자체가 우리 몸에 노폐물이 되고, 이런 노폐물은 만성염증으로 인식되면서 우리 면역세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피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가 만성염증을 줄이는 생활습관에 돌입해야 위기에 처한 한국인의 면역력을 다시 회생시킬 수 있습니다.